더불어민주당이 모레 차기 원내사령탑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OBS는 원내대표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만의 차별화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민생과 경제가 위기라고 합니다. 더하여 안보 위기, 외교 참사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족 정체성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PR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평생을 살았던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가 모든 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비상시국이고, 이럴 경우에는 비상한 결정, 비상한 선택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OBS가 이 시간을 통해서 경선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의원님은 조금 늦게 경선에 뛰어드셨는데 출마에 결심한 배경, 이유 어디 있을까요? 조금 늦게가 아니라 아주 늦었습니다. 기척도 없이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되는 그 마지막 등록일 4시에 끝나는데 3시 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저에게는 원내대표에 출마해야 될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4.19 기념사에서 했던 앞뒤 맥락이 맞지 않은 여러 가지 과한 말씀들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상한 시국입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 민주당의 원내 리더십은 비상한 선택과 비상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집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커다란 경고를 보내고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기대를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이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당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함께 원내대표가 될 경우 풀어갈 해법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리고 중도 무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뜻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지금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돈봉투 의혹 사건을 딛고서 내부적으로 국민들께, 지지하는 당원들께 말 그대로 과감한 쇄신, 혁신, 자정 능력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자정 능력을 바탕으로 검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짱을 떠야 되고, 더 나아가 뇌관을 때리는 민생 입법으로 우리 민주당에게 국민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에는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86세대 용퇴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고 3선 이상 출마 제한 등 세대 교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선거,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인위적인 물갈이론이라든지 또는 인위적인 세대교체론이 잠시 떠들썩하긴 했으나 그것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공학적인 어떤 정치적인 메스는 그 자체로 또 새로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진대사는 훨씬 더 전략적인 공천을 통해서 청년층을 위해서 훨씬 많은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의 자연스러운 신진대사가 돼야지 인위적인 물갈이론이나 세대교체론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대의 과제는 당연히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 향후 거취는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검찰 독재 대책위원장으로 제가 재임하면서 매주 이재명 대표와 회의와 여러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안 되지만 이재명 대표 없이 내년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안적 인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낙심, 실망감도 대단히 클 것입니다. 구심을 잃게 되는 혼돈과 무질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공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 내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분업구조를 서로 간에 공동의 권한과 공동의 책임의 분업구조를 잘 만들어 대처하는 것이 저는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대통령과 야당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치가 난망인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 30초 정도로 짧게 답해 주시죠. 협치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협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용산 대통령실에 줄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더 국민에게 다가가서는 민생 입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이끌게 되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잡음 없는 멋진 승부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